네, 먼저 우리 김기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토론회 때 95% 정도 할인해가지고 매각할 의향도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에서 95%를 할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명확하게 후보님께서 95%를 할인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1,800배가 올랐다고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날조된 주장을 하셔서 너무 터무니없으니 1,800배 올랐다고 하면 그럼 95% 할인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말씀드린 것이죠. 아니 지금이라도 1,800배 올랐는데 그거 계산해가지고 95% 할인해 드릴 테니까 우리 천안 후보를 가져가시는 데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하나만한 말씀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매도 호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적정한 이 지금 땅의 가격이 얼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이게 거래가 잘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수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입지의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댐이 대암댐이 식수로 쓰이는 댐이거든요. 다 알겠고요. 그래서 그럼 잠시만요. 제 거래 자체가 안 된다 그러는데 물어봤더니 그렇다면은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95% 할인해서 매각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저는 김기현 후보께서 정확한 매도 호가를 주시면은 제가 저희 천하용인 팀에서 SPC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원들 펀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1,800원 올랐다고 계산하셨으니 그러면 95% 할인해드리고 5% 받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제 말은 그럼 네, 좋습니다. 아니, 네, 95% 할인해 주시는 거 좋은데 잠시만요. 95% 할인해 주시는 거 좋은데 모수가 얼마입니까? 얼마에서 95%를 할인해 주시나요? 아니 지금 가짜 뉴스를 퍼달하시는 분들이 그게 1,800배 올랐다고 말씀하고 그러면 계시잖아요. 지금 가짜 뉴스 1,800배 오른 거는 사실이고 거기서 95%를 그 깎은 금액을 매도 호가로 지금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꼬리를 잡으면서 거의 가짜 뉴스를 또 만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드린 거 들어보세요. 질문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린 건 1,800가 올랐다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정이 그렇다 그러면 95% 할인해 드린다고 제 말은 95%를 할인해서 정확한 매도 호가가 얼마냐는 말씀. 그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할 게 아니라 적이 없으니까요. 매각할 의향도 있다고 하신 분이 이 가격을 매도 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럼 지난번에 95% 매각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신 거는 국민들 앞에서 농을 치신 겁니까? 저는 그거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천대유가 3억 1,000을 투자해가지고 한 2,000배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2,000배, 1,800배 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김기현 후보가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처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강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요. 민주당 정권 시절에 민주당이 기자회견도 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각종 특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 이미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뭐냐 하면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네, 좋은 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시절에 샅샅이 다 뒤졌는데 아무 불법 특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는데 더구나 민주당 시의회가 장악하고 있을 때 울산 시의회가 특위까지 만들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민주당이 또 국정감사에서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 교체 되기 전에 화천대유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와 생각해가지고 이게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깨끗하게 의혹을 털고 가고 싶으시다면은 우리 김기현 후보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내가 이 땅의 가치는 이 정도고 이 정도에 팔 수 있다. 그럼 가져가라. 천하용인팀에서 가져가라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저희 천하용인팀에서는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이거 저희가 SPC 설립해서 매수하면은 이거 아예 당에다가 우리 필요한 당원 연수하는 연수원 짓자라고 헌납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천하용인 팀에 얼마에 매각하실 수 있는지 매도 호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그 땅은 건축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요. 연sun을 지을 수 없는 땅이고요. 거기 밤나무가 있는 땅인데. 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1,800배가 올랐다고 하니 그거 계산하면 빤히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토론회 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저는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토론회에서라도 정확한 매도 호가 말씀 주시기를 분명히 요청드리고요. 제가 천하람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하면서 거의 이 성공 단계에 들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한데 굉장히 국가 안보 상황이 위중해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후보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당 대표가 되기에 자질이 문제가 있다라는 안보 의식의 결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 천하람 후보는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수사나 어떤 국정원의 활동들을 봤을 때 여전히 간첩이 있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식의 질문은 좀 우리 당대표 토론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입을 빌려가지고 안철수 후보님을 공격하고 싶으신 모양이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시간 제가 드렸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질문한 천하람 후보도 우리 제가 동료, 잠깐만요. 우리 동료 또 후보니까요. 천하람 후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안보의식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천하람 후보께 묻는데요. MBC 편파 방송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하는 것하고 또 나중에 MBC에서 전문 장비로 분석했더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밝혔고 천하람 후보만 바이든으로 계속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대표한다는 천 후보께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사실 팩트 확인에 충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은 저도 다른 후보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질문인데 오히려 먼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것은 이제 청각도 중요하지만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했던 여러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했을 때 저는 바이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정치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과반을 훌쩍 넘는 국민들께서 이게 바이든이 맞다라고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저희가 대통령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날리면이라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과도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희가 정말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노동교육, 연금에 여러 개혁 과제를 하려면 결국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근데 여당의 대표가 하는 말도 국민들이 신뢰해주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개혁의 동력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점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보고 무슨 인지도를 높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김기현 후보님 처음 시작하실 때 지지율 굉장히 낮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장제원 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김장연대로 억지로 띄우고 김장연대 가지고 부족해 보이니까 대통령실에서 총출동해가지고 윤심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띄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다른 사람의 덕을 이렇게 보고 정말 불공정한 전당대회 핵심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천하람 후보의 질문 순서입니다. 네. 부부도 좋고 연인도 좋겠죠. 네, 제가 일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후보님 사실 우리 당에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시고 훌륭한 어떤 정치인이십니다만은 사실은 울산의 문수사는 많이 오르셨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압도적인 인지도와 지지율을 갖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그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당대표 선거에 나오시면서 급격하게 인지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좀 악재들로 인지도를 쌓으셨어요. 예를 들면 남진 김연경 씨의 꽃을 든 남자 사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탈당 이슈, 탄핵 이슈를 갑자기 던지신다든지 심지어는 최근에 땅과 관련해가지고 울산의 이재명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 김문수 지사 때처럼 도지사입니다. 이거 한마디에 이 이미지가 한 번에 확 가버리는 그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꽃을 들 남자, 울산의 이재명 이런 이미지로 우리 당을 이끌어가지고 총선 승리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전하람 후보께서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핍박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영장 신청을 39번 당하면서 탈탈 털린 사람이고요. 지역 문 앞에까지 갔다 왔던 그런 핍박 속에서 제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오뚜기처럼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징계받은 사람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검수완 받고 안 된다고 앞장서 반대하다가 저 김기현이가 민주당에 밉상이 돼서 징계받았습니다. 아무도 어느 한 분도 징계받은 분 없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워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 정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좀 전에 악재를 가지고 인지도 올리셨다 그러는데 인지도가 아니고 지금 지지도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47%가 된다는 그런 지지도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미 김기현의 지지도가 거의 과반에 육박할 만큼 확고하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합쳐도 김기현이가 안 될 만큼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의 실력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하람 후보께 1분 찬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또 김기현 후보님께 힘든 질문들만 드린 것 같아가지고요. 계속하시죠. 네, 저는 한 2가지 정도 또 추가로 그래도 우리 좀 토론이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최재형 혁신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여러 혁신안들이 있습니다. 이 최재형 위원장의 혁신안 받으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추가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견해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최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혁신안을 봤는데요. 내용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 검증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녹여낼 것은 있다고 봅니다. 네, 중대선거구제는 다 받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대선거구제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 그리고 이 사회적 논의를 충분하게 거쳐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